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쿠크 법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록쿠크 법칙 시청이 1만 회를 넘었습니다. 물론 10만, 100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만 방송을 처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설정한 아주 의미 있는 목표였거든요. 그동안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만 회를 넘었으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강남에서 자기개발 특강을 5회 할 예정입니다. 아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라겠고요. 저를 방송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워크숍에서 강사들이 평가가 낮게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지나치게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지나치게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요, 평가가 낮게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15번째 록쿠크 법칙입니다. 설득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입니다. 설득과 설명, 같은 듯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설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둘 다가 같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라독스적인 그런 주제들을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득과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요,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상대편이 어떤 일이나 대상의 주제에 대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 말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득은 상대편이 내 편을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한자를 보면요, 분명합니다. 설명은, 설은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하여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밝아진다고요? 상대가 밝아지는 것이죠. 뭔가를 모르던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라이트가 켜지면서 확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설명입니다. 설득은요, 설하여, 말하여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설득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달리 또 말씀을 드리면, 설명은 나를 위한 마음이 있습니까? 남을 위한 마음이 있습니까? 남을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설득은요, 나를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설득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워크숍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통해서 세미나에 이렇게 초대가 되어 오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많습니까?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부분은 대체로 모릅니다. 조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모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우에 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효과적인 설명만으로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요, 그분들이 환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득을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마음 때문에 설득을 할까요? 나를 위한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 또는 초대되어 온 사람 이 사인업을 빨리 받아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설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설득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득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예, 그 사람들이 뭔가 내가 홀린 듯하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평가가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죠? 깨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사인업을 한 것을 번복을 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된 이런 느낌 속에서 자기가 선택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신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좋은 평가로 이어지거나 끝나고 나서도 어떤 이렇게 번복이나 그런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의 원칙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끼는 것은 오래간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은 오래가지 않지만 느끼는 것은 오래간다 그랬다니까요. 예. 가르치면은, 예, 가르침에는 설명이 많을까요? 설득이 많을까요? 예. 가르침은 대부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이런 가르침은 설명일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가르침에는 아마 설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르침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다니까요. 저희 같은 강사들을 자절케 하는 말인데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느끼는 것은 오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그 참가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스킬들을 공부를 하고 연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비유와 스토리텔링을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하 스스로 안에서 라이트가 켜지도록, 그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담배를 태우면 나쁘다는 거 알죠. 예. 그거 가르친다라고 해서 끊을까요? No. 저희 형은요, 집안에 큰 형이 있는데, 예,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예, 어쩌면 소년 시절부터 피웠을 수가 있습니다. 담배를 태웠는데, 예, 부부끼리 동반을 해가지고 산행을 갔는데, 예, 자기 부부가, 형 부부가 제일 늦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형은 아주 말이죠, 열정적이고 해병대로 오고 이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내가 왜 제일 늦지?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담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느끼고 나서는 그 산행 갔다 오고 나서 단칼에 그것을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도 안 피우고 있습니다. 안 태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것은 오래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설명을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한번 보실까요? 이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요, 지인자는 지하고 자지자는 명하다 그랬어요. 한자에 있어서 인이라는 것은요, 전체적인 사람을 이렇게 뜻하기도 하지만은 대체로는 한자에 인이 나오면은 타인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롭다. 그런데 자지자는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자신을 아는 자는 명하다 그랬거든요. 명철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신을 한자에 있어서 말이죠,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자자를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저는 그 해석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자신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나 기자나 아니면 몸신자를 많이 씁니다. 몸신자를. 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스스로 알게 되는 자는 명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아는 자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보고 스스로 알게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지만서도 아하, 여러분들이 어떤, 그죠? 스스로 이렇게 깨우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안에서 진짜 라이트가 켜지면서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알게 되는 자는 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죠?
그 사람들이 느낌이 있도록, 그죠? 느낌이 있도록,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게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설명을 할 것인지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설득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는 거죠. 설득은 상대가 아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죠? 이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어떤 대화의 형태인 것이죠. 나쁜 것 알고 있는데 끊지 않는다든지, 그죠? 좋은 것 알고 있는데 취하지 않는다든지, 예. 그럴 때는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지만이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죠?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피지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지피지기. 예. 그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게 되면은, 그죠? 백전백승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의 심리학은 이런 어떤 설득을 하는 데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훌륭한 리더십의 교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원제가 뭔지 아시나요? 이 책의 원제는 인플루언스입니다. 영향력이라니까요. 인플루언스. 그죠?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팔린 데가 한국인데요. 예. 리더십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서도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6가지 법칙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리더십의 그런 어떤 교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15번째 로쿠크 법칙입니다. 예. 내 생각대로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설명할 것인가? 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탁월한 이런 설득 스킬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필요한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명을,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상대를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를 위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명을 잘 하게 되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죠? 자기개발 감사 특강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이 방송으로만 저를 보고 있는 분들, 그죠? 제 얼굴을 실질적으로 이쪽에 만나보지 않았던 분들, 그런 어떤 처음 보는 분들도 오면은 아주 반갑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